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기후위기다, 벚꽃이 빨리 피고 빨리 졌다, 한파가 너무 늦게 왔다, 작년처럼 긴 장마, 54일의 긴 장마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후위기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류세 시대의 지구 시스템 궤적이라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옛날부터 지구가 어떻게 간빙기, 빙하기를 거치면서 균형 있게 잘 지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류세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류세, 사람이 태어나서 지구 환경에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대라고 그냥 짧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에 나타나서 지구의 표면 온도를 너무나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든 기상학자들, 전 세계의 기상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점점점 계속 올라가다가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좀 뜨거웠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일정하게 지구 상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높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가 그런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뜨거운 찜통, 그 찜통 지구라는 곳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방출을 하나도 안 해도 제로 상태가 만들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구는 계속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계 지점에 아슬아슬하게 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중대 갈림길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850년대 후반부터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나타나서 활동을 수천 년 동안 해왔었는데 최근에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열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산업활동이 지구 표면 온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구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겨울에 IPCC라는 곳에서 1.5도시 특별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올라갈 때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 올라갈 때 지구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수천 명의 전 세계 기후 기상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030년과 2052년 사이에 1.5도씨 정도 상승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 오른 것과 2도씨 오른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1.5도씨, 2도씨 오른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에서 찜통 지구에 빠지는 온도가 바로 1.5도, 2도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5, 2라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
지구가 찜통 지구에 들어가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해서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느냐의 기로에 지금 저희가 있다는 거고, 그 온도가 바로 1.5도시냐 2도시냐 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한국도 탄소 중립,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겠다. 실제로는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 상황을 2050년에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양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발생하는 양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는 7억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라고 하는 한국 정부에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최신 자료까지 모아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조금 낮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흡수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높은 그래프들이 발생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1990년대부터 감소한 적이 거의 없고 일괄적으로 거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8년은 여기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배출했느냐면 7억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7억이 넘는 7억 3천만 톤 정도가 되고요. 파란색 부분이 에너지 부분인데요. 에너지 부분이 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는 에너지 부분이 대부분이고, 현재 2018년에는 7억 3천만 톤 정도 배출하고 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1.5도시 특별 보고서에 1.5도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10년에 배출했던 것의 45%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 한국은 2010년에 잘 표는 안 나지만 6억 7천만 톤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6억 7천만 톤 정도 배출을 했으니까 2030년에 그거의 45%를 줄인다 라고 하면 한 3억 5천만 톤 정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2030년에 3억 5천만 톤 정도만 배출해야 됩니다. 2018년에 7억 톤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18년 대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야지, 2018년에 방출했던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를 줄여야지 1.5도씨를 겨우 맞출 수 있다.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90년대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을 0으로 했을 때 보시면 아래쪽에, 그러니까 0선에서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의 0선에 맞춘 나라들은 멕시코, 일본,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1990년대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엄청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1인당 배출량은 1990년대보다 거의 2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제일 아래쪽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1990년대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마이너스 40%가 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진짜
많이 안 하고 줄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이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엄청나게 많이 감축한 거죠. 저기 위에 제일 꼭대기에 가 있는 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은 1990년 대비 2018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 증가. 여러분,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기후악당이라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 말할 짬이 안 됩니다. 저희는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개인이 방출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이 줄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전체가, 전 사회가, 회사가, 기업이, 공장이, 슈퍼가 모두가 다 사실은 나서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게 개인의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돌아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같이 찾아보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나누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